옆집이 시끄러운 걸 보니 손님이 온 모양이다. 좀 조용히 해주면 좋겠는데. 가만 보면 옆집 주인은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다. 지난번에도 이런 식이었는데 항의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 같다. 그래, 말하지 않으면 모르겠지.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웃끼리 좋게 지내는 게 좋으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것보다 집안에서 입김이 나오는 걸 보니 집안 온도가 낮은 것 같다. 그럴 때가 됐나? 밖에 나가 본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없다. 나는 집을 따뜻하게 만들 생각을 하다가 손님이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럴 필요는 없지. 집안 온도가 낮아서 그런지 허기를 느꼈다. 오랜만에 느낀 허기다. 먹을 것이 있었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소파에 박혀있던 엉덩이를 뽑아내고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닥이 끈적거려 발바닥이 쩍쩍 달라붙었다. 나는 발목에 단단히 힘을 주고 발을 바닥에서 뽑아내듯이 걸었다. 발에 너무 힘을 주느라 비틀비틀거렸지만 금방 냉장고 앞에 설 수 있었다. 냉장고에 손을 대서 가볍게 열려고 힘을 주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왜 그런지 냉장고 문이 딱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팔에 힘을 꾹 주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쫙 하며 오래된 테이프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냉장고가 열렸다. 냉장고 안에는 시큼하고 꿉꿉하고 그리고 또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무슨 냄새인지 잘 모르겠다. 냉장고 안에는 먹다 남은 사과가 쪼그라든 상태로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입에 넣었다. 사과가 너무 끈끈한 탓인지 끈적한 과육에 사로잡혀 치아 하나가 빠졌다. 나는 치아를 뽑아낸 과육 뭉치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만약 손님이 온다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냉장고에 잔뜩 채워 넣어야지. 가스레인지 옆에는 올리브유가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손으로 툭툭 건드려 보았다. 프라이팬은 끈적하게 기름때가 달라붙어 있어 내가 칼로 기름때를 긁어내다가 프라이팬 코팅이 손 한 뼘만큼 벗겨졌다. 이것은 아마 쓸 수가 없겠지. 하지만 그대로 두자. 주방에 프라이팬 하나쯤은 있어야 하니까. 손님이 찾아온다면 이런 것은 진즉에 버리고 반듯하고 깨끗한 주방용품을 샀을 텐데. 나는 언젠가 광고에서 보았던 튼튼한 프라이팬을 생각해 보았다. 손님이 온다면 새로운 프라이팬을 사야지. 주방의 전등이 깜빡거려 눈이 아팠다. 주방 전등을 끄고 다시 거실 소파로 발걸음을 돌리려는 찰나 발바닥에 무언가 바삭하고 밟혔다. 끈적이는 무언가와 가벼운 껍질 형태가 내 발바닥에 붙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퀴벌레인가? 아마 그럴 것이다. 그것도 살아있는 바퀴벌레는 아닐 것이다. 그런 것이 느린 내 발바닥에 깔려 죽을 리 없다. 나는 발바닥에 붙은 바퀴벌레 잔해를 그대로 둔 상태로 쩍쩍 울리는 소리를 내며 소파로 돌아왔다. 그리고 소파에 아무 조심성 없이 몸을 쾅하고 던졌는데 식빵 반조각 크기만 한 먼지들이 내 눈높이만큼 떠올랐다. 그것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건져내며 생각했다. 맞네. 나는 분명 먼지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이 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건 아마도 먼지다. 이것들은 조금씩 눈에 보일락 말락하다가 어느새 두껍고 튼튼하게 쌓여 있었다. 만약 이것들을 치우지 않고 꽤 오랫동안 둔다면 먼지로 이불을 짤 수 있을지 모른다. 손에 만져지는 질감이 손과 비슷하니 가능할 것 같다. 아니, 그것보다는 옷을 해 입어도 좋을지 모른다. 온 집안에 남아도는 것이 먼지니까 내가 평생 입을 옷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옷을 만드는 법을 모르니 그냥 두껍게 얽힌 먼지를 덮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럼 내가 굳이 집을 따뜻하게 할 필요 없기 때문이다. 먼지는 정말 유용하구나. 생각해보니 먼지의 장점은 또 있다. 어지럽게 놓여있는 쓰레기들을 그냥 먼지 덩어리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거실에, 방에, 베란다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은 생성 시기도, 종류도 제각각이지만 이미 나의 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는 어쩌면 쓰레기가 살고 있는 집에 잠시 신세를 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에서는 편안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필요한 물건은 쓰레기 더미 속에 묻혀 찾을 수가 없었다. 가끔 쓰레기가 허락한 듯이 필요한 물건이 불쑥 나타나면 쓰레기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나는 이곳에서 손님인 셈이다. 집주인이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지 못할 리 없으니까. 그런데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이곳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불편했다. 손님의 입장은 언제나 집주인의 기분을 생각해야 한다. 집주인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게 되면 손님은 왜 그런지 자신 때문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런 기분만큼 피곤한 건 없다. 그런데 고맙게도 먼지는 쓰레기들을 두꺼운 모양으로 덮어주고 있다. 나는 그러면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
쓰레기들의 무질서한 시선을 받아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 현관문을 둔탁하게 두드렸다. 드디어 손님이 왔다.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문 앞에는 차가워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금태 안경을 쓰고 자신에게 꼭 맞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가 신고 있는 구두가 형광색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말했다. 형광색이네요. 그렇죠, 형광색이죠. 남자는 나의 중얼거림에 안경을 올렸으며 대답했다. 나는 구두를 닦을 때 형광색 구두약을 쓰냐고 물어보려다 남자가 말하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먼지투성이네요. 너무 춥고. 나는 남자에게 금방 청소를 할 것이고 곧 따뜻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는 자기 눈썹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거 잘 되었네요. 나는 남자에게 곧 정리를 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했다. 손님이 왔을 때 생각보다 해야 하는 것이 많았다. 청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야채와 과일을 사와야 하고 신선한 음료도 필요하다. 또한 생각해 두었던 새로운 프라이팬을 살 수도 있었다. 그건 좋은 일이다. 손님을 핑계로 그런 것을 살 수 있다니. 해야 할 것이 많아지니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 나는 일단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자와 마주 보고 있었다. 나는 남자와 시선을 마주한 상태로 발바닥에 붙은 바퀴벌레 껍질을 다른 쪽 발가락으로 슬슬 긁어냈다.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아서 약간 인상을 쓸 뻔했다. 손님에게 그런 꼴을 보일 수는 없지.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자기 손목에 달린 금색 시계를 살피고는 말했다. 제가 많이 기다릴 수가 없네요. 나는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어 그럼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다음에는 꼭 많은 시간을 내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남자는 입을 어딘가로 삐쭉 내밀다가 코에서 김을 훅 빼고 말했다. 글쎄요, 그것도 약속할 수 없네요. 저는 오늘 이후로 여기에 올 일은 없어서요. 나는 그럼 어쩔 수 없지만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자는 감사하다며 아직 자신의 할 일이 남았다면서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는 서류 뭉치를 꺼내 나에게 내밀고 말했다. 끝났습니다. 나는 남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끝날 수 없다. 이 남자는 손님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손님은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저렇게 태연하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조금 더 목소리에 힘을 주고 말했다. 아직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손님이 오면 집을 따뜻하게 만들고 먼지는 치우고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냉장고에 가득 채워넣고 새로운 프라이팬도 사야 하는데요. 초타 나는 몇 번씩 굴려본 생각을 제대로 이야기했다. 완벽하다. 역시 준비해두길 잘했다. 남자는 나의 대단한 열변에 입을 살짝 벌리고 안경을 손으로 한번 들어 올렸다. 그리고 조금 더 정지된 상태로 있다가 말했다. 이딴 곳에 누가 와요.